한국 서울의 어느 식당. 아니,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왔다고 차별하는 건가요? 도대체 한국은 뭔데 이러는 거죠? 공항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더니 이곳에는 영국 여성과 외국인 여행객들이 단체로 식당 앞에 줄을 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영국 여성은 잔뜩 화가 난 것처럼 식당의 직원을 쏘아붙이는데요. 더구나 공항에서부터의 일까지 언급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영국 여성은 잠시 후 벌어진 일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국만큼 선진 국가가 어디 있어? 미국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강대국인데 말해 뭐해. 저는 영국 남부 윌트셔주 솔즈베리에서 여행 가이드 일을 하는 로지 밀러입니다. 저의 활동 지역은 주로 영국 국내 안으로 다소 좁은 범위에서만 가이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외국으로 많이 나가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조금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이 일이 정말이지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그 누가 뭐래도 저의 모국인 영국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애국자라고 자부합니다. 그렇기에 영국 내에서 자랑스러운 영국의 역사와 그 현장들을 많은 여행객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모를 겁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없던 애국심도 생겨난다니까요. 제가 근무하는 솔즈베리 평원에는 스톤헨지라는 역사적 유적이 있는데요. 영국에 있는 이 유적지만 방문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100만 명은 넘는답니다. 물론 스톤헨지를 둘러싼 미스터리 덕분에 이 정도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요.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야말로 영국의 보수 애국자로서 더 이상의 자기 개발 없이 영국의 가이더로 활동하다가 시시하게 저의 커리어를 마무리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행 가이드 회사를 통해 가이드를 받는 여행객들이 물밀듯 밀고 들어오던 어느 9월이었습니다. 저는 여행객들을 데리고 영국의 각종 역사적 유적지와 관광지들을 데리고 다니며 그들의 호기심 가득한 표정과 만족스러운 표정들을 보고 느끼며 만족하고 있었죠. 저는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 영국으로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저러한 표정들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애국심이 생기고 뿌듯한 감정이 느껴졌죠. 하지만 저의 이러한 애국심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만족스러워하는 여행객들을 데리고 점심을 먹기 위해 맛집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곳으로 가서 식사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지간해서는 웨이팅을 하는 식당을 영국에서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저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줄을 지어서 있을까 싶어서 꼭 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죠. 그래서 여행객들에게 전후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고 조금의 기다림이 있을지언정 확실히 맛집이라고 하니 웨이팅을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이해를 해주고 동의하여 우리는 웨이팅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한참 시간이 흘러서 우리 차례가 다가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식당에서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더니 우리에게 말했죠. 지금부터는 직원들 브레이크 타임 시간이라서 식사가 불가합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시간대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기다린 시간이 얼만데 브레이크 타임이라니? 그런 건 미리 이야기해줘야 하는 거 아냐? 저는 왜 이제야 그런 이야기를 해주냐고 따졌지만 그들은 이미 문 앞 표지판에 작은 글씨로 해당 내용을 표기해 놓았다면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죠. 참 영국이 아무리 강대국이고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이미지를 다 망쳐놓는구나. 아직도 영국은 한참 멀었어.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이러한 생각을 하며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포기를 해버렸죠.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어 제가 다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리고 다시금 그들을 달래고 설득하기 위해 진땀을 빼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은 뒤로 영국이 아닌 다른 선진국들은 과연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을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애초에 제가 여행 가이드가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떠올리기도 했죠. 물론 영국도 손가락에 꼽히는 선진국이자 강대국이라 생각하지만 분명히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다른 선진국에서 보고 배울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이드 일을 시켜줄 것을 회사에 당부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한 명의 직원이 여러 나라들의 가이드 일을 할 수 있다면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니 마다할 이유는 없었죠. 하지만 제가 그러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나라의 관광지나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인지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었고, 둘째는 만약 그 나라가 영어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어까지 의사소통이 원활한 수준까지 익혀야 했죠.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저의 그러한 요구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가이드 일을 할 목표 국가는 유럽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도 체코라는 나라를 말이죠. 제가 유럽 국가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언어적인 부분들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코는 공용어로는 체코어를 사용하지만 그 외에도 독일어, 슬로바키아어,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각국의 언어들이 모두 사용되는 나라였기에 영어만 능통하더라도 가이드 일을 하는 것에 큰 지장은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체코에서도 시골 쪽으로 가게 되면 영어가 안 통하는 곳도 있지만 제가 맡을 지역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한 관광지였기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체코에 처음으로 가이드 일을 하러 갔다가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매우 놀라는 일이 있었죠.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체코에 도착한 저는 입국 심사대로 이동하기 위해 어라이블 표지판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새로운 국가로 설레는 경험을 만끽할 생각에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군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아주 혹독한 절차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입국을 위해서는 늘 겪어야 하는 바로 그것. 입국 심사였죠. 사실 저는 입국 심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미국으로의 입국 당시 겪었던 경험 때문이었죠. 너무나 차갑고 경직된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저는 불친절하다는 인식을 받았고, 그 때문인지 저의 대답도 친절하지 못한 상태로 발언되고 말았죠. 게다가 애매모호하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이는 입국 심사 시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대답의 형태였어요. 한번 입국 심사관들의 의심을 사기 시작하면 절차가 계속 복잡해지고 결국 스트레스 받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쪽은 제가 되어야 했죠. 게다가 심사관들에게 클레임을 걸기 위해 행패라도 부리는 순간에는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기에 어지간하면 그들과 시비를 붙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늘 불안했고 마치 경찰에게 취조를 받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죠. 긴장은 되었지만 이번에는 미국에서의 실패를 다시금 맛보지 않기 위해 심사관들에게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심사를 끝내자고 속으로 다짐하며 입국 심사대로 이동했죠.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다소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야 할 입국 심사대에는 길게 줄을 지어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석 쪽으로 보이는 3개의 입국 심사 게이트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검은 머리의 동양인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입국 심사관이 따로 없었는데도 그들의 취조 같은 질문들 없이 빠르게 통과가 되는 것으로 보였죠. 저긴 대체 뭐야? 왜 저 동양인들은 저렇게 손쉽게 통과시켜주는 거지? 이건 또 무슨 차별 대우야? 제가 아무리 영국 내에서만 가이드 활동을 하기로써니 세계 정세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인인 제가 이렇게 긴 줄을 서서 입국 심사관들을 만나고 긴 시간 동안 취조를 당해야 하는데 저들은 그런 것도 없이 저렇게 빠르게 통과한다고? 알고 보니 구석에 있는 저 3개의 게이트는 한국인 전용 게이트로 한국 국적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입국 심사관과 만날 필요도 없이 전자여권 전용 게이트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곳을 통과하는 한국인들은 기계의 여권을 스캔하고 안면 인식을 수행하며 입국 날인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입국이 마무리되는 듯 했죠. 참으로 편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런 편리한 시스템을 오직 한국에만 허용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죠. 여권의 파워가 곧 그 나라의 세계적인 위상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대체 어떤 파워가 있길래 저 정도의 위상을 뽐내는 것인지 궁금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 체코의 공항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차별 대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체코도 엄연히 선진 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나라였지만 이러한 장면들을 목격하니 별로 좋은 느낌은 들지 않았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체코에 도착한 이후로 체코 가이드로서 오랜 시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첫인상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심한가 봅니다. 첫인상이 별로이면 그 이후로 어지간해서는 그 이미지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체코에서의 근무는 약 2달이라는 시간 만에 마무리를 짓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원래는 최소 3개월 이상은 목표를 하고 왔던 거여서 생각보다 많이 일찍 복귀하는 거였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체코가 아닌 영국 공항에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은 말이죠. 체코에서 다시 영국으로 복귀한 저는 두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저 또한 체코 공항에서 보았던 한국인들처럼 별도의 입국 심사 없이 들어갈 생각에 벌써 기분이 좋아지고 있었죠. 영국인 자국민이 런던 공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입국 심사를 받지 않거든요. 하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영국인이라 할지라도 입국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법적인 문제나 보안 문제, 혹은 미국을 방문한 경우 등에 한정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경우들에 해당하는 것이 없었기에 초고속 프리패스 입국이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지금의 상황을 믿기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실 제가 타고 온 비행기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동양인이 몇 명 타고 있었는데 체코 공항에서 그러한 장면들을 목격한 뒤로는 저도 모르게 한국인처럼 보이는 동양인들을 의식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은근히 이번에는 저들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야 저의 모국인 영국에서는 자국민인 제가 더 빨리 입국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저의 그런 망상은 그야말로 망상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저보다 약간 뒤쪽에서 저를 뒤따라오던 한국인들은 저와는 다른 입국 게이트로 가더니만 또다시 체코에서처럼 거의 프리패스급으로 입국을 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체 뭔 일이야? 이래도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위험한 인물이면 어쩌려고? 대영 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허술한 나라가 된 거야? 저는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황당한 기분마저 느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 한국인들은 자국민인 저보다도 빠른 속도로 영국 공항을 입국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에 완전히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온라인상에서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로는 성에 차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직접 가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죠.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슨 이유로 그토록 강력한 여권 파워를 지니고 있는지, 그들은 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인지 낱낱이 파헤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간절하게 원하면 통한다고 했나요?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으로의 파견 기회가 말이죠. 물론 제가 아직 한국어가 능통한 수준이 아니어서 메인 가이더로 갈 수는 없었지만 보조 가이더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보 습득 상태가 되었기에 그 기회를 잡아내었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한 저는 한국 땅을 밟자마자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와,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토록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인지 알 것 같다. 라고 말이죠. 제가 목격한 한국은 그야말로 선진국 그 자체였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물음을 누군가가 저에게 한다면 저는 곧바로 한국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소 작은 땅 면적에 불과 수십 년 전에 전쟁을 겪은 나라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의 선진국 지위를 획득하게 된 유일무이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보조 가이더 역할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서서히 깨달았죠. 한국인들은 늘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이 탑재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매너가 좋은 사람들이었고 어딜 가나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문화 때문인 것 같았죠. 심지어 한국에서 여행 가이드 보조를 하면서 식당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말았죠. 그 한국 식당은 현지에서도 맛집으로 소문이 난 집이었는데 어찌나 맛있는 음식을 판매하는지 글쎄 웨이팅 줄이 길게 늘어져 있지 뭐예요. 그 정도로 인기가 상당한 식당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우리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식당에서 직원분이 나오더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재료가 소진되어서 딱 제 앞에 있는 손님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려고 30분을 넘게 기다렸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푸념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앞줄에 있던 손님분이 뒤돌아가려는 저를 붙잡고 무언가 말을 했죠. 그 한국분이 저에게 했던 말은 정말이지 놀라운 내용들의 말이었습니다. 한국분의 말인즉슨 자신의 티켓팅을 저에게 양보하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아니, 나보다 더 기다렸으면 더 기다렸지, 덜하지는 않았던 손님인데 왜 나에게 이 귀한 것을 양보하는 거지? 저는 놀란 토끼 눈을 뜨고 대답을 못하고 멀뚱히 서 있었는데 저의 속뜻을 알아차린 것인지 이내 자신들이 왜 저에게 이것을 양보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저희는 한국인이라서 언제든지 이곳에 다시 방문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쪽은 외국에서 여행을 오신 분 같은데 지금 이 시간이 당신에게 만족스러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어를 미친 듯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웬 한국어냐고요? 다음번에는 보조 가이더가 아니라 메인 가이더로서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런 저의 새로운 목표는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한국인들 스스로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 아닐까요?